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신부전을 막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병원에 이렇게 써 있죠. 인공투석실, 인공신장실 해가지고 아주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물들을 갖춰놓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이 되면 결국 이제 선택지는 신대체요법입니다. 콩팥을 대신할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투석입니다. 투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혈액투석, 그러니까 인공신장실에 가서 일주일에 3번, 한 번 받을 때마다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뭐 오고 가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하면 거의 진짜 반나절, 한나절을 사용하게 되죠. 이것을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고 뭐 직장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하기는 더욱 어렵겠죠. 또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 먹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기에도 또 콩팥에 무리가 갈까 막 고민하고 음식물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생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만성 신부전에 다다르지 않을 수 있는가, 예방 또는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계별 예방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콩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콩팥은 우리 몸의 어떤 혈액을 여과하죠. 거기에다가 각종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 건강이라든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콩팥 건강이 안 좋으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꾸 푸석푸석하게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소변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 양이 갑자기 점점 줄어든다든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든지, 내지는 단백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소변 검사를 하면 단백질이 이제 검출이 되는 이런 단백뇨.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혈뇨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만 해도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에 각종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제 요독증,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 자꾸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진짜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아주 내경이 좁은 그런 혈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당뇨성으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콩팥에도 사구체라는 아주 내경이 좁은 미세혈관이 실타래처럼 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얇으냐면 이 적혈구가 들락거릴 수 있을 만큼 얇은데, 여기 당뇨 때문에 생긴 찐득한 피가 이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괴사되어서 신장 기능이 자꾸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고혈압이 있죠. 이 콩팥에 걸리는 압력이 세져서 이 콩팥이 부하가 높아지면서 기능을 점점 잃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이외에도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유전적으로 다낭신, 콩팥에 물주머니가 자꾸 생겨서 실제로 기능을 해야 되는 공간이 좁아진다든지 파괴되는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혈압, 다낭신, 자가 면역 질환 전부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콩팥병이 있으면 나도 콩팥병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이런 가짐으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콩팥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 농도를 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수치로 콩팥병을 이제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치에 따라서 1, 2, 3, 4, 5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90 이상은 정상인데 90부터 60,
60부터 30, 30에서 15, 15 미만 이렇게 해서 1, 2, 3, 4, 5기로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이 기수에 따른 어떤 증상을 살펴보면요. 1,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단계 가기 전에 1, 2단계일 때 검사를 해보고 그때 예방,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뒷부분에 예방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1, 2기에 해당되는 예방관리법, 2, 3기에 해당되는 예방관리법, 그 다음에 신부전일 때 관리 방법, 신부전에서 이제 예방하기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이전에 건강한 콩팥을 가졌을 때 관리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기에는 무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 4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때도 매우 모호한 증상입니다. 피곤하다든지 어디가 가렵다든지 두통, 어지럼, 그다음 미식거림, 여기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이런 아주 모호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콩팥 질환이랑 연결시키기가 일반인들로서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짜 콩팥 증상, 소변이 너무 안 나온다든지 내지는 혈뇨가 나온다든지 뭐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누가 봐도 이것은 콩팥 증상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으니까 그 전에 건강할 때 사고체 여과율 90 이상일 때 관리 예방하고 1, 2기에 해당될 때 또 관리 예방해서 4기, 5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의 대표 특징은요, 약 5년에서 10년간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내 콩팥의 지금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으니까요. 꼭 검진하고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장질환 예방은요, 1, 2, 3단계로 나누자면요. 1단계는 신장병이 생기기 이전에 예방하는 법이 되겠고요. 2단계는 1, 2, 3, 4단계, 특히나 1, 2단계일 때 예방관리법이 되겠고 3단계는 예방법이라기보다는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1단계, 나한테 콩팥병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해주는 예방법은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당뇨나 혈압 같은 질환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콩팥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에 맞물려서 식이요법, 건강할 때 식이요법에서는 첫 번째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 체내에서 콩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트륨을 끌고 같이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륨을 많이 섭취해서 나트륨이 우리 체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서 섭취해야 될 음식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소금으로 알려져 있죠. 소금 약 5g을 1일 권장량으로 하는데요. 우리 라면 한 끼만 먹어도 벌써 1일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소금 5g일 때 나트륨은 약 2g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국, 찌개 이런 것들을 짜게 먹을 때 이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게 되고요.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도 좀 짠 측면이 있죠. 따라서 무슨 음식을 먹을 때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저염식,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 건강 예방관리법 그 두 번째는요, 바로 1, 2, 3, 4단계에 있는 콩팥 관리법인데요. 이때 매우 중요한 게 1, 2단계에서는 칼륨 섭취가 권장되고요. 3, 4단계에서는 칼륨 섭취가 제한됩니다. 칼륨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칼륨이 많이 섭취된 음식을 드실 때는 주의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소 중에 칼륨이 높은 채소를 드실 때는 물에 좀 담궈서 그 칼륨이 빠져나간 다음에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곡물은 잡곡보다는 쌀밥을 드시길 권해드리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콩팥병 1, 2기에 계신 분들과 3, 4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정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저한테
댓글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고요. 특히나 3, 4, 5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치의하고 더 많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미리 질문지라든지 그 음식의 종류, 양 같은 걸 잘 정리해서 가져가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섭취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 2기의 칼륨, 그 다음에 3, 4기의 칼륨이 다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단백질 섭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 2기에는 단백질도 일정 정도 이상 섭취하시길 권해드리지만 3, 4기의 경우 제한된 양을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단백질 역시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요, 자기 체중 1kg당 단백질 약 0.8에서 1.2g을 섭취를 권하게 되는데요. 1, 2기에 계신 분들은 약 0.8g에 맞춰서 드시길 권해드리고 약간 그거보다 상회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3, 4기에 계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약 0.6이나 그 이하로 맞추시되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내가 3, 4기에 있을 때는 그만큼 칼륨이라든지 단백질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잘 관리해서 드시는 것이 예방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기에 가지 않으려는 예방이죠. 결국 투석이나 콩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태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특별히 더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원인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 치료 예방 역시 적절한 운동과 식이에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1단계 콩팥병이 없는 분들에 준하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관리 그 2단계 마지막은요,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수분 섭취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만 않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다만 3, 4기에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과 배출량을 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 차이가 심할 때는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성 콩팥병 초기 1, 2기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3, 4기로 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 1, 2기에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병 1, 2기와 3, 4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본인이 어느 기수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저한테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 관리 2단계에서 마지막 3, 4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조언을 드리면,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드시길 권해드리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과 기능 뿐만 아니라 콩팥에서 하는 기능인 혈관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 같이 저하되니까요. 골다공증이라든지 혈관 석회화 같은 이런 질환도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관리 그 마지막은요, 바로 만성 신부전이신 분들, 그러니까 5기에 해당되는 거죠. 신대체요법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요. 무척 괴로운 일이죠.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을 인공신장실, 투석실에서 보내야 하고요. 그 시간 이외에도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결국에는 투석 외에도 신장 이식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 단계가 됐을 때는 더 이상 투석이나 이식된 신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1, 2, 3, 4기에서 했던 관리보다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해 주셔야, 아무래도 인공신장이 우리 신장만 못하고
또 인공신장은 우리가 거르지 않아야 되는 물질까지도 거른다든지 그런 폐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공신장 그다음에 그 복막투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공신장 투석 그다음에 복막투석들을 하시고, 혹시 뭐 공여자분이 있거나 가족 중에 공여 받으실 분이 있으면 신장 이식을 받으셔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사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신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수칙,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생활수칙,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부디 오랫동안 생명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